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며느리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선물인 줄 몰랐습니다. 김치통 하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김치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손을 움직였는지. 경북 의성의 작은 시골 마을. 11월 중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배추를 절이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례 할머니의 집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올해는 건너뛸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주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릎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쌓인 배추 심포기를 보는 순간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먹어야지.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 부산에 사는 딸, 그들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김치 하나 담가 먹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보내면 우리 애들 밥 걱정은 없겠지. 그녀는 낡은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구멍이 3군데나 났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새 것을 사자니 아까웠습니다. 배추를 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씻어냈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겉절이도 만들어야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맛. 그 맛을 기억하며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박씨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순례야, 올해는 좀 적게 하지 그래. 손도 불편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손주의 100일 사진, 딸의 대학 졸업 사진.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겠지.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영상통화는 명절 때나 했습니다. 그것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일이나 열심히 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절인 배추를 건져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금물에서 하룻밤을 보낸 배추는 적당히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칼을 쥐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몇 번이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그녀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뜬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0포기도 혼자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관절염으로 약을 먹은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김장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의무지. 배추를 반으로 가르는 순간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잠시 멈췄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밴드를 붙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오전 내내 걸려 겨우 20포기를 손질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양념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다진 마늘, 생강 모두 손으로 직접 버무려야 했습니다. 양념볼에 손을 넣는 순간 매운 기운이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으윽,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밤새 아파서 울 때도 참았잖아. 이 정도야. 그녀는 양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팔에 힘이 빠져 어깨까지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며느리도 좋아할 만하게.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내려왔습니다. 전화도 가끔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짧은 안부였지만 고마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김치 먹으면 좋아할까? 그녀는 며느리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아들이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는 모습, 그 상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해가 다시 저물었습니다. 마을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아직도 김장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파인 주름, 힘없이 늘어진 어깨.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애들 챙길 힘은 남았어. 그날 밤 그녀는 진통제를 2알 먹고 잠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민수의 아내 김유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민준아, 빨리 일어나. 학원 버스 온다. 엄마, 5분만요. 안 돼.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정신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 6살 딸. 두 아이를 챙기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 회의가 있다며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들을 학원 버스에 태우고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유진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 택배 상자였습니다. 또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김치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 한 장. 민수야, 유진아. 올해도 김치 담가 보냈다. 많이 먹어라. 손주들도 잘 먹이고 건강해라.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흐릿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접어넣고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냉장고에는 이미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포기김치, 지난달에 산 깍두기, 얼마 전 친정에서 보내온 총각김치, 또 어떻게 다 먹어. 시어머니의 김치는 맛이 강했습니다. 젓갈을 많이 넣어서인지 냄새도 강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김치 냄새나. 할머니 김치는 너무 매워. 남편 민수만 좋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지. 이 맛이야. 하지만 남편도 요즘은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김치를 먹을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죄송하고
하지만 냉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새 김치통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반도 먹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데 상하면 더 큰일이고 김치통을 버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2번 버렸습니다. 재작년에도 1번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김장철마다 김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매번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실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시골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추석에는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 교육상 좋다며 유진이 설득했고 민수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그래, 괜찮다. 바쁜데 무슨. 애들이나 잘 챙겨.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유진은 그 뒤에 숨은 실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다들 바쁘잖아. 유진은 새로 도착한 김치통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잊혀지기 쉬운 곳. 다음에는 조금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가물거렸습니다. 유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헬스장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필라테스 레슨도 있고 그녀는 김치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김치통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경북 의성 박술래 할머니는 택배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들 집 주소였습니다.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잘못 보내면 안 되니까요. 이거 꼭 오늘 가야 돼요. 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출발합니다. 택배 기사는 친절했습니다. 마을에 올 때마다 그녀의 김치를 실어 날랐습니다. 올해도 보내시네요. 따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들 며느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며느리분.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착해요. 맨날 전화해서 안부 묻고 사실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택배 트럭이 떠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마당, 정리된 김장 도구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양념이 싱겁지 않을까? 혹시 배추가 너무 억세지 않을까? 젓갈을 좀 더 넣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부서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약 먹어야지. 약통을 꺼냈습니다. 관절염약, 혈압약, 소화제. 하루에 먹는 약이 5알이나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손은 더 이상 악화되면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수술은 두려웠습니다.
입원하면 누가 집을 돌보나요? 게다가 수술비도 부담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녀는 약을 삼켰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빨랫감이 있었습니다. 김장하면서 더러워진 옷들, 앞치마, 수건,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작은 빨래는 손빨래가 더 편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참아. 빨래를 널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서울 하늘도 이렇게 맑을까?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은 많이 바쁠까?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진 않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며느리는 건강한가? 애들 키우느라 힘들진 않을까? 그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떠올렸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지. 대신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다. 유진아,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하지만 이 말들은 노트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화해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왠지 쑥스러워서, 왠지 부담스러울까봐 그녀는 말을 삼켰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한 조각, 된장찌개, 계란 한 개,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화목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 그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저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시절,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이게 다 내 복이지 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걸로 됐어. 11월의 마지막 주. 마을에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이불을 더 꺼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걱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두꺼운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내복에 털조끼, 그 위에 점퍼까지. 집안에서도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김장을 끝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주무르는 시간이 30분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은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왕복 4시간. 진료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었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그녀는 늘 그렇게 미뤘습니다. 이웃 박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례야, 손 좀 보자. 괜찮아요. 괜찮긴. 이것 봐. 완전히 부었잖아. 박씨 할머니는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이거 붙여.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효과 좋다더라. 고마워요. 뭘? 우린 오래 산 이웃이잖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김장은 다 보냈어? 응. 서울이랑 부산에. 며느리가 좋아하겠네. 글쎄요.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좋아하지. 시어머니 정성인데. 그 말에 순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좋아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너무 많이 보낸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봐. 잘 받았는지. 아니에요. 바쁠 텐데. 에이, 뭐가 바빠. 전화 한 통 못 받을 정도로. 하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박 씨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도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네. 민준이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세월 참 빠르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소식,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런 말들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박 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술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집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방 하나만 불을 켰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춥다고 했습니다. 애들 감기 걸리진 않았을까? 그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저녁 먹고 있을 시간이겠지. 방해하면 안 되지.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애들도 따뜻하게 입히고 문자를 보낸 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파서였습니다. 무릎도 쑤셨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김치를 받았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좋아했을까? 그 의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2월 초, 박술래 할머니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기에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보건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여서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검사를 미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나. 큰 병원은 대구나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겠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병원에서 서울로 좀 와보래.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아보래. 무슨 검사요? 잘 모르겠어. 그냥 한번 오래.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괜찮겠니? 바쁠 텐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쯤? 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한테 집만 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약봉지. 하루만 있다 올 거야. 이웃 박씨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건강검진만 받고 오는 거지? 응, 금방 올게. 혹시 모르니까 옷 좀 더 챙겨. 괜찮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논밭, 산, 마을. 오랜만에 서울 가네. 서울은 3년 만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간 게 언제였던가. 그때도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내려왔습니다. 괜히 눈치만 보이더라. 며느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아들이 표를 미리 끊어놨습니다. 엄마, 1호차 7번 좌석이에요. 기차는 빨랐습니다. 2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나오자 아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야.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여전히 건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일 많이 바쁘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병원은 내일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그래.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많은 차, 사람들. 시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분 후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2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무서웠습니다. 괜찮으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겼습니다. 유진아, 들어오세요. 짐 드릴게요. 아니야. 이거 가벼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시골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와, 여긴 언제 봐도 좋구나.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안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저녁은 금방 준비할게요. 고마워. 혼자 남은 방.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사는 곳이구나. 뿌듯함과 동시에 낯설미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우.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저 이제 5학년 올라가요. 세상에, 벌써 그렇게 컸어? 지우도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저 유치원 졸업해요. 그래, 우리 지우 이제 언니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고생했어, 유진아. 아니에요. 이 정도야. 밥을 먹으며 술래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민준아, 채소 먹어. 싫어요.
먹어야 키 커. 손주들은 밥보다 장난치기에 바빴습니다. 야, 장난치지 마. 아들이 아이들을 나무랐습니다. 할머니 앞인데 예의 좀 지켜.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술래는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원래 그렇지.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구시 예약했어요. 그래.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가 같이 갈게요. 유진이까지 갈 것 없어.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술래는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술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시골집이 그리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냉장고 불이었습니다.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 여러 김치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트 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하지만 그녀가 보낸 김치는 없었습니다. 분명 보냈습니다. 세 통이나 보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다 먹었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세 통을 한 달 만에 다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냉장고 아래칸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다 먹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 먹었을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깊어질수록 커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가는 차 안. 술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운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본 냉장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 먹은 걸까?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보낸 김치 다 먹었니? 그런 질문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를 난처하게 만들까봐. 혹시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박순례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신체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악성인가요? 그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종양. 그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입원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 술래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자주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의사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장을 보낸 게 잘한 일이었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더 정성껏 할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양념을 더 넣을 걸. 배추를 더 잘 골라볼 걸. 편지를 더 길게 쓸 걸. 하지만 이제 늦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술래는 여전히 아들 집에 있었습니다. 입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하지만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입원하지 않을 거야.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병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엄마, 이 병원이 췌장암 치료로 유명하대요. 그래. 여기 교수님이 최고 전문가래요. 응. 하지만 술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 때문에 애들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치료비를 생각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몇 천만 원은 들겠지. 아들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으면 애들이 고생해. 그녀는 자신의 생보다 자식의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야지.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그녀의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며느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요. 며느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요. 술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응, 저희가 다 먹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냉장고에 공간이 없어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말이 끊겼습니다. 술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버렸구나.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정말 괜찮아. 나도 너무 많이 보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술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바쁘고 힘들잖아. 애들 키우느라.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건데.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행복했어. 김장하는 동안. 어머니, 너희들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좋았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네.
내가 입원 안 한다는 거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시골로 돌아갈 거야. 안 돼요. 치료받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용히 해. 민수 들어. 어머니, 제발 치료받으세요. 유진아. 술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할 거야. 하지만 민수는 내가 설득할게. 너는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술래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고마워. 며느리가 나간 후 술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민수만 설득하면 돼.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술래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나 시골 가야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입원하셔야죠. 난 입원 안 할 거야. 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민수야. 술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늙었어. 무슨 그런 말씀을요. 이 나이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더 고생이야. 그래도 해야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넌 잘 살고 있잖아. 아니에요. 유진이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엄마도 있어야 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술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항상 최고였어요. 술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 엄마가 밤새 깨어서 내 열 시켜주던 거. 기억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거. 네. 대학 보낼 돈 없어서 엄마가 반일하던 거. 엄마, 그만해요.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아니에요. 전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뭘? 명절에도 못 내려가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게 다 바빠서 그런 거잖아. 핑계예요. 제가 게을렀어요.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치료받으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수야.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대출 받아서라도. 안 돼. 술래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니야. 애들이 더 중요해.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정말 시골로 가실 거예요? 그래. 혼자 계실 건데. 괜찮아. 익숙해. 제가 자주 내려갈게요. 그래. 매주 갈게요. 바쁠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술래는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술래는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애들 잘 키워. 네. 민수야. 네, 엄마. 김치 생각나면 언제든 말해. 또 보낼게. 그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엄마. 택시가 떠났습니다. 술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북 의성. 술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편하네.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못 쓸 텐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1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드세요. 술래는 약봉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11월 말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배추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하세요? 그래.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몸은 예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손은 더 심하게 부었습니다. 배는 자주 아팠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루에 10포기씩만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숨이 찼습니다. 절인 배추를 들어 올릴 때는 어지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흘이면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도 해냈어. 김치통 5개, 서울로 3개, 부산으로 2개. 이게 마지막이구나. 술래는 김치통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김치 보낸다. 쓰다가 지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다시 썼습니다. 민수야, 유진아, 올해도 김치 담가 보낸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손주들한테도 안부 전한다. 건강해라. 글씨가 더 흐릿해졌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꼭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2월 중순, 서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3개, 그리고 편지. 편지를 읽는 순간 유진은 울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김치 보내셨어요.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편지는? 유진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야. 유진도 한 조각 먹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맛이었습니다. 더 정성스러운 맛, 더 간절한 맛.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유진은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버렸던 김치통들, 무심코 던진 말들.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유진은 매주 시골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괜찮아.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그래. 하지만 술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1월, 민수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엄마,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민수야,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괜찮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너 바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유진과 아이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지우. 술래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많이 컸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그래.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2월 초, 술래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고마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엄마, 유진아, 내 어머니,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어머니, 민수 잘 부탁해. 네. 손주들도 잘 키워. 네, 어머니. 술래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다. 저희도 할머니 사랑해요. 착하게 자라라. 네.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2월 5일 새벽. 술래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민수는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유진은 곁에서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유진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유진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김장을 했다. 손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애들 생각하니 힘이 났다. 다음 페이지. 김치를 보냈다.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또 다음 페이지. 서울에 갔다. 냉장고에 내 김치가 없었다. 아마 다 먹었겠지.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다. 유진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김장을 했다. 이번엔 정말 정성껏 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부디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했다. 가족들이 있어서. 유진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했어요. 그날 이후 유진은 김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김치통. 그것은 냉장고 가장 앞에 놓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울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떨어지는 날, 유진은 빈 김치통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인데, 김치통은 찬장 깊은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추억으로 민수는 매주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김치를 놓았습니다. 엄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다시는 못 먹겠네요. 보고 싶어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 살아.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늦었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잘 해줘야지. 어머니처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김치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이미 사라진 뒤에야